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어제 올렸어야 될 심리학 공부방이요. 어제 조금 제가 일이 많아서 오늘 올려드립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 10번째 편 시기심의 법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상담해보면 제일 많은 주제가 이 시기심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왕따, 또 뒷담화, 아니면 어제까지 너무 가까이 지내던 베스트 프렌드라고 생각을 했던,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조금 멀어진 듯해서 그냥 조금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계속했다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들. 네, 직장 문제, 학교 문제, 뭐 이런 데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들이 요즘 들어서 이 상담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함께 알아보고 대처 방안을 세워보자고요. 자, 시기심, 질투,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갖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속담에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거는 시기심 그 자체로 나오지는 않아요. 표현되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또 여러 가지 행동 절차를 밟으면서 표현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심으로 어떤 그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게 돼서 상처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분노 아니면 공격 뭐 이런 걸로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상처를 받지는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이 윤독, 질투심, 시기심이 기초가 된 시작점인 이 어떤 공격이나 어떤 상처는 사실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고요. 자, 작가는요, 인류 최초의 SF 소설인 프랭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리 셸리는 제인 윌리엄스라는 여자랑 가까이 지냈어요. 부부가 함께 이태리에서 함께 생활하고 아주 가까이 실제로는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둘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메리가 그 제인을 위해서 영국의 어떤 그 자기 지인들의 연락처를 적어줘서 영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메리는 다시 제인이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어떤 냉소적인 태도들,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차갑게 대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의아해하고 왜 그랬을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메리가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제인이 극구 말리고 못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리가 이 제인이 메리를 질투해 가지고 그 메리의 남편을 유혹했고, 또 메리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메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 네, 이것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시기심, 질투심은요, 같은 남자, 여자에서만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발생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결혼할 때는 거의 동등하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편은 사회생활을 계속하죠. 그리고 아내는 이제 뭐 아이들 키우고 이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질투심이 좀 적은, 그리고 질투심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아내라면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기 관리라는 것을 응원해 주거나 북돋아 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자기 발전하려고 하면 그것을 대단히 막 질투를 하는. 네, 그래서 뭐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교묘하게 막거나, 아니면 뭐 꼭 퇴근 시간에는 꼭 들어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그 더 이상의 어떤 사회 활동이라든지 자기 발전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드는,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자신한테 집중시키는 뭐 이런 식의 방식도 그 기본에서 보면 그건 질투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인을 통해서 그럼 그 질투심이 어떤 형태로 발달을 하는가, 이제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이는요, 메리를 보면서 상충되는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메리를 좋아하고 우러러보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메리와 똑같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더 발전을 하면 메리의 것을 뺏고 싶어하고 또 상처를 주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행동까지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적극적 시기심, 적극적 질투라고 할 수 있죠. 작가가 이야기하는 메리와 제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제인은 그럼 왜 시기심을 억눌렀냐? 그러면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냐?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좋아하는 감정에서 시작을 해요. 동경하는 감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를 끼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이 질투의 감정보다는 오히려 그건 사기의 감정이 되죠. 근데 이 관계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초라한 걸 자꾸 느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열등감이 이제 그 당위성을 확보하면서 공격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요런 심리 상태에서 이렇게 발전할 때, 요럴 때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이는 자신의 시기심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 자체가 불안이나 적대감 아니면 열등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억누를 수밖에 없었고, 또 제인 부부는 그 특수적 상황이 있었던 게 이 메리 부부가 조금 부유했고 그리고 셀럽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미래라든지 생계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셀럽이고 내가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한테 기대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심리를 갖고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시기심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열등감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시기심을 인정한다, 질투를 인정한다는 건 내가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안 터지고요, 누구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시기심이나 질투가 생기면 이것을 다른 걸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공격으로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인은 처음에는 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친절하게 굽니다. 마치 시녀처럼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도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그것은 우쭐한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엔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밀착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 이게 커지게 되고, 또 하나,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같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뺏고 싶어하는 그 적대감이 커지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이간질이라든지 아니면 오해의 소지에 있는 사건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뒷담화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투, 그 다음에 시기심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등해, 그러니까 제가 잘 나가는 거 인정, 나 열등하니까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가 성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옳지 않은 이유, 예를 들어서 누구 덕분에, 부모 덕분에, 운 덕분에, 사회 덕분에 잘 된 거야. 아니면 폄하, 뭐 성격이 지랄이야, 못생겼잖아, 아니면 야 그건 나도 해, 성과 무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설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작가는요, 또 이 시기심, 질투를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느끼죠.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면 언제든지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낍니다. 저도 느껴요. 예, 저도 이렇게 그 여의도에 있으면서 이제 점심 식사를 이렇게 하면 가끔씩 막 슈퍼카츠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게 겨울인데도 창문 쫙 열어놓고 막 이러고 갑니다. 뭐 슈퍼카를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그냥 욕해요. 저도요. 나쁜 새끼들 이렇게요. 네, 그게 제가 그 일반적으로 느끼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수동적 시기심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분출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조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발전해서 적대감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갔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대감을 키우게 되면 상대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정당성과 만족을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 하시는 거는 요 능동적 시기심 때문이에요. 내가 능동적 시기심을 발휘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피해를 보고 있거나,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시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만성적으로 불행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진 것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을 잘 못 느끼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그런 거에만 계속 이 정신적으로 꽂혀 있고 그것을 더 크게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중간 과정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누리는 것, 이거에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같은 옷을,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인스타,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시대니까 대부분 뭐 예쁜 여자분들 이렇게 막 예쁜 옷 입고 수영복 입고 막 좋은 음식, 와인 같은 거 막 찍어요,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종자들이 쫙 붙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여신으로 모십니다. 막 언니 너무 바비 인형 같아요, 언니 뭐 여신 같아요,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정의 주인은 우쭐하죠. 기분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친절을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맺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수영복 입었던 똑같은 수영복을 이 친구 계정에서 발견을 해요. 그러면 그때도 뭐 내가 좀 예뻤으니까 이거 따라서 샀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거기부터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것을 공유하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여기서 발전하면 뺏고 싶어하고, 뺏고 싶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싶어하는, 상처 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발전한다는 것이 이 능동적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SNS, 그 다음에 과장된 행복을 자랑하는, 네, 이 아름다움도 너무 지금 과해요. 네, 그죠?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뻐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까지 몸매가 좋아야 될 이유도 없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어떤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계속 팽창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작가는 시기심의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미세 표정입니다. 미세 표정은요, 잠시 이렇게 뚫어지듯이 쳐다보는,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무시와 약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거 경험해 봤어요. 제가 이제 술을 좋아해서 이 후배들이나 친구들 이렇게 집에 각 초대를 가끔씩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거실에 들어오면서 제 그 책장을, 이렇게 집에 책장이 크거든요. 근데 책장을 위아래로 계속 흐른 거예요. 그래서 찜찜했어요. 근데 이제 이 미세 표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페르소나를 이제 갈아타죠. 그래서 형님 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술자리를 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악연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안 한 말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안 속이 되게 많이 시끄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 잠시 뚫어지듯이 쳐다보는 그 미세 표정, 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미세 표정에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속았다고 느끼는 아이의 표정이 있대요. 이거예요. 예, 입술이 내려가고 코는 살짝 올라가고, 네, 그리고 약간은 턱을 내미는, 네, 이렇게 삐죽삐죽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표정들이 잠깐씩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질투, 예, 시기심, 예,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또 속았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아이의 표정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요. 멍하니요. 예, 요런 표정들도 사실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짓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 세 가지들을 내담자들한테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이 내담자가 시기 질투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불행하고 힘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혼내고 뭐 이런 과정인데, 그런 그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누리고 있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제 삶을 그거를 그렇게 시기 질투해서 이런 표정들을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기심의 표정은 미세 표정에서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독설 같은 칭찬이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그 모순된 칭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남편 승진했어. 그러면 축하해. 우와, 이건 부장님 된 거야? 우와, 이러면 될 일인데, 우리 남편 승진했어.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은 잘하네. 이게 뭐죠?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이렇게 그 화법을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시기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고요. 나를 시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험담이죠. 근데 이 험담은요, 사실은 시기심을 숨기기 위한 최고의 위장술입니다. 예, 뒷담화죠. 예. 그래서 앞에서는 천사의 표정을 짓고 뒤돌아서 가지고 오만 내가 이야기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에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위험한 게 밀고 당기기요. 이건 거의 고문 수준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이에서의 밀고 당기기는 로맨틱하고 스릴 있고 재밌죠. 그런데 이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우정과 친밀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과 과한 칭찬을 함으로 인해서 이 친밀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까이 지내면서 상대의 약점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되었다고 느낄 때, 상대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느낄 때, 그때 이제 상처를 주기 시작하죠. 비난하거나 거리 두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당한 입장에서는 역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또 불쌍한 척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격을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러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요. 다시 또 친절하고 또 가까이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당할 겁니다. 그죠? 뭐 셀럽이라고 하는, 뭐 우리 인스타 같은 것도 보면은 꽤 유명한 셀럽들 많잖아요. 연예인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는 이 시기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신분석학자 멜라니 클라인은요, 유난히 시기심이 강한 아이는 유아기 때부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부재일 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에 탐욕스럽게 행동한다.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엄마는 점점 거리를 둡니다. 네, 뱃속에서 함께 있었지만 나오면서 분리됐죠. 그 다음에 모유수유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양육, 그죠? 이 영아 유아기 때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공격적이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이럴 때 이 시기 질투심이 커지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린 시절에 편애를 통해서 부모가 편애를 합니다. 자식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한 아이만 더 예뻐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죠. 더 막 오버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시기 질투심을 더 키우는 잘못된 양육 방식이 있고요. 또 일부러 이 아이를 더 길들이기 위해서, 더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멀어졌다가 다가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중에.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이 지속적인 박탈감과 불만족을 갖게 하는 그 심리적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생의 패턴으로 자리 잡는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동경하고 폄하하고 동경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를 동경해요? 그 다음 폄하해요. 이상주의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심이 당연한 감정이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자리로 빨리 돌아옵니다. 그냥 수동적 시기 질투심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적극적 시기 질투심으로 넘어가는 그 발화점에는 자기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탁 던져버리죠. 그러고 나면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계속 시기 질투할 거리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자신이 이러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비교하는 성향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요령에 대해서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자, 작가는요, 시세 많은 것에 의도적으로 더 가까이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멋지고 잘난 그 외형적인 모습 말고요, 노력하고 실수하는 그 과정을 봐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로 하는 수고로움, 불편함 이런 것을 보면 이상적이고 피상적으로만 그 느꼈던 어떤 그 멋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정말 대단한 몸매를 갖고 있는 인스타의 어떤 셀럽, 더 가까이 지내세요. 그리고 뭐 더 가까이 식사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녀들은 보여지는 인스타에 올린 것처럼 그렇게 먹지 않을 거예요. 정말 샐러드 몇 장 먹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루에 한 3-4시간씩 운동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택하게 되겠죠. 난 저렇게 못하겠다. 아니면 그래, 나도 전이처럼 저렇게 해봐야지. 할 수 있죠. 막연한 어떤 그 적대감,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그 사람을 폄하해서 그런 마음 상태로 발전은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래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거다. 그리고 너 자신도 누군가의 질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또 세 번째로 샤덴프로이데, 이 샤덴프로이데는 남이 불행할 때 내가 즐거워하는 인간의 이상한 습성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뭔가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걔가 사고가 났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짝 미소가 젖었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 샤덴프로이데가 아니라 미트프로이데를 연습하자.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축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을 함께 느끼는. 그러니까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세 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훈련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볼 때 시기심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본보기의 대상으로 봐라. 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성장 능력, 이거는 그와 나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저 성장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성실해서 그것을 이루었다. 그럼 나도 성실해서 그걸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본보기로 삼아서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돼야 되지, 나는 없는 거, 아예 없는데 쟤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거를 끌어내려야겠어. 이거는 정말로 이 피해자의 마인드고요. 그리고 정말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마인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본보기의 대상으로, 그 본보기의 대상은 결국 뭐냐? 너도 나도 동일선상에 있었어. 근데 노력, 성실성이 결과를 다르게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가는요,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경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능력,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경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복을 느끼는 삶, 이거를 습관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 성취가 아니더라도 가벼운 신체 활동을 통해서 또는 자연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시기 질투심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기 질투심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향해서 채찍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어떤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나는 불행한데 왜 너만 행복해? 나는 못났는데 왜 너만 잘났어? 그러니까 너도 못나고 너도 불행해져야 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 당기는 나의 어떤 후진삼, 나의 어떤 그 거칠고 더러운 삶으로 끄집어 내리는, 네, 이런 삶을 사시는 건 옳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동경하고 질투하세요. 대신에 그들처럼 행복해지고 그들처럼 성공하고 그들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내담자들 분 중에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분명히 수렁텅이에 있어요. 진흙텅이, 늪 같은데. 그러면 손을 내밀어요. 도와주세요, 공사부, 이래요. 그러면 제가 손을 딱 잡아요. 근데 이 손 잡을 때 느낌이 얘가 나를 잡아 당기는 건가? 아니면 얘가 나한테 의지해서 나오려고 하는 건가? 라는 것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분명히 입으로는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는 짓은 저를 잡아 당겨서 같이 이 진흙바닥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마 본인들은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 시기심, 질투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을 해서 분노, 비난, 냉소, 뒷담화,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저도 좀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타로스타 네이버 엑스퍼트에 들어갔고요. 저희 상담사들 상담을 원하시면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060-700-4579로 연락 주셔도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